I'd be surprised if North Korea acted hostilely. ICBM 시험 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달려 있습니다. If I were president, you'd be at war with North Korea, in my opinion. 예, 올 연말 확실히 심상치 않습니다. 2년 전과 다름없이 로켓맨 대 늑다리 이렇게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미국과 북한인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Well, we'll see about North Korea. I'd be surprised if North Korea acted hostilely.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 think we both want to keep it that way. He knows I have an election coming up. I don't think he wants to interfere with that.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었고, 저희가 방송 뉴스탑10을 준비하기 직전에 북한에서 속보가 하나 왔습니다. 저 발언에 우리는 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다. 북한의 김영철 얘기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고, 또 하나 속보 계속 보실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망령든 늑다리. 안찬 소장님, 어제 한 발 더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도 수위를 올렸다면 북한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렇죠. 이 박정천 총참모장과 또 최선희 제1부상에 이어서 노동당 부위원장, 그동안 대미 관계를 조율해오던 김영철이 저렇게 나서서 잃을 게 없다.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데 대한 이제 맞받아치는 것인데, 물론 북한으로서는 잃을 게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의 70년 관성과 원심력은 다 사라졌고, 이제 협상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뭔가 생존의 길을 찾으려고 했는데, 비핵화가 지금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불가능한 비핵화로, 또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은 불가능한 체제 보장으로 벼랑 끝에 서다 보니까 이 말싸움, 말폭탄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데요. 김정은 위원장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다는 말에 바로 북한의 김영철이 우린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다.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원래 미국도요, 행여 파닉해질까 원칙적인 발언만 하던 안보 라인이었는데 그 목소리도 미국 쪽에서도 좀 거세졌습니다. 북한이 적대시하는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It doesn't end well for them if they do. So we'll have to see what happens. We're continuing with our negotiations. Steve Biegun is going down to the region soon, and we'll see what happens. We have plenty of tools in the toolkit. Kim Jong-un said that he is going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If he does not do that, then we'll take that into account, and we've got plenty of tools in the toolkit.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안보보좌관도 많은 수단들이 있다. 심지어 미 국방장관의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지금 높은 준비 태세에 있고 이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네, 저런 표현들이 세상 표현 건 아닙니다. 과거 매티스 장관 때도 저런 말들을 하긴 했는데 지금 시점은 좀 다른 것이 북한의 총참모장도 자기들이 만약에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한다면 자기들도 즉각적인 행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군사적인 그런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 고위 관리들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연말을 시점으로 해서 뭔가 도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고위 관리들이 이제 북한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김영철의 발언 이후에 김정우 시장님, 미국도 앞으로 이렇게 강경 대응을 서슴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나올 가능성, 북한에게는 좀 북한으로서도 좀 위협적인 미국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현재 북한이 물러서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12월 3일 날 백두산에 가서 분명히 뭔가 결심을 했고 그걸 갖다 추인하는 그 과정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거든요. 그게 아마 이달 하순에 열어질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정책 결정이 나오는데
벌써 입장은 다 정리됐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새로운 길이 아니겠나라고 이제 미국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으로 이제 행동이 나타난 게 지난 7일 날 동창리에서 이제 엔진 실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북한이 도발로 간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도발하게 되면 당신들은 모든 걸 이룰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정권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틀 연속 이렇게 경고장을 날린 데에는 불길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미국 보란 듯이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신 대표님. 네. 그러면 이 말폭탄 말고 서로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전후 사진이 있어요. 이 동창리 시험 발사장 흙먼지 저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됩니까? 자, 그 위성 사진의 흙먼지 흔적이 저 정도로 많이 지금 이제 왼쪽에 전 사진을 보면 좀 울퉁불퉁한 부분이 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주 부드럽게 많이 덮였어요. 저 정도로 엄청난 양의 흙먼지를 뿜어낼 것 같으면은 지금 로켓 연소 실험을 했다라고 지금 거의 알려져 있는 게 정설인데 예. 아주 강력한 톰포스의 그 위력,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출력의 로켓 엔진을 시험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ICBM급에 준하는 그런 1단 로켓 엔진을 시험하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김정은이 측에서 이야기했듯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만약에 한다면 이건 굉장히 이제 연말이 우리 한미 관계 또 남북 관계 또 미북 관계가 경랑의 회오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신 대표님 땅이 패일 정도까지 시험을 했다는 건 땅이 덮였죠 지금. 그러니까 덮이고 새로운 정도의 테스트를 이 정도면 파괴력이 꽤 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ICBM급으로 봅니다. 일부에서는 SLBM급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북한이 SLBM을 만든다 하더라도 잠수함의 크기상 사정거리 3,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큰 미사일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잠수함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ICBM급, 즉 지상에서 쏠 수 있는 아주 큰 덩치의 그런 지상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1단 로켓 연소 실험을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정욱 시장님. 그런데 네. 이 새로운 북한의 테스트 더 멀리 쏘기 위해서 근데 그 연료가 고체 연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더라고요. 지금 요번에 새로 엔진 시험한 게 기존의 백두산 엔진에서 그 XLS거든요. 그걸 고체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2017년도 1월 1일 날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지궤도 위성을 하나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지궤도 위성을 쏘려고 그러면 백산 엔진 한 개나 두 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를 3개 또는 4개로 클러스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아까 흙먼지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백산 엔진을 4개를 클러스팅해서 이것을 연소 시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단 로켓을 백산 엔진 4개, 2단이 백산 엔진 1개, 3단이 뭐 노동미사일 엔진을 쓰던가 이렇게 해서 정지궤도 위성은 이제 이 해발 고도가 36,000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체 연료 시험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백산 엔진을 4개를 써서 큰 힘을 함내는 그 시험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백도 엔진 4개 가능성도 고체 엔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ICBM의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고체 연료 엔진을 장착하는 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오랜 꿈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출류 고체 로켓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시험에서 성공함으로써 적대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쪼개될 수 있는 단도 로켓들의 위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만약에요, 신 대표님. 만약에 정말 고체 엔진으로 이번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미국 본토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 지금 이제 저 말과 함께 직전에 또 무슨 말을 했냐면은 조선중앙통신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가 한 단계 더 상승했다고 했거든요. 전략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핵 능력이 기존보다 한 단계 더 상승했다는 말입니다. 기존에는 지금 액체 연료 ICBM급의 화성 14, 화성 15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연료 주입하는데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걸려요. 당연히 미 정보 당국이 보죠. 그 연료 주입하고 있으면 미국이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선제 타격해서 아예 하늘로 솟구치기 못하게 만들 수 있는데 고체 연료는 언제든지 충전되어 있으니까 세워놓고 연료를 주입하는 4시간에서 6시간의 그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10분에서 20분이면 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선제 타격 없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액체연료는 저는 99.9% 미국의 선제 타격을 받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긴장 상황이라면. 예, 그런데 고체연료는 선제 타격을 안 받을 가능성이 반 이상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따라서인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다탄도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힘들지만 예. 그렇지만은 만에 하나 미국을 때린다면 저 큰일이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부담 가지죠. 안수영 정리를 해볼게요. 이 동창리 이곳은 지난 북미 정상회담 때 남북 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문을 닫겠다고 김정은이 약속한 곳인데 그곳에서 이렇게 정찰기가 많이 떴는데도 보란 듯이 쐈다. 앞으로 무력 도발의 수준을 좀 심상치 않게 봐야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제 레드라인을 북한이 지금 선정하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걸 쏠려는지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건지 아니면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개최될 것인지 저 발사 여부에 따라서 그 회의도 아마 결정되리라고 보는데 철산군 동창리는 그야말로 서해 바다 쪽에 있는 하나의 반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발사한다는 것은 북한이 뭔가 이제 대륙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아직도 이제 재진입 기술이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이번에 장약 기술을 새로 개조했다면 그것은 저 철산군 동창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쏠 수 있는 TL에 싣고 이동 발사까지 할 수 있는 장약을 알겠습니다. 개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고체연료로 ICBM 성탄절에 도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북한의 이 발빠른 움직임 얘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 분위기 좀 바꿔보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 위원장이 뽑혔습니다. 이 이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이름 바로 김건모 씨와 가수 김건모 씨와 연관된 예비신부 장지현 씨의 이름도 올라와 있는데요. 그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